안녕하세요. 한예종 영화논술 교습소 신보혜입니다. 오늘은 한예종 2025학년도 기출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예종 기출문제 중에 한예종에 전공이 많으니까 영상원 영화과와 무용원 예술경영과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예종 영화과는 1년에 2번의 입시를 진행합니다. 다음 달인 6월에 원서 접수해서 8월에 시험을 보는 특별전형 시험과 또 11월에 일반 전형 시험이 있죠. 먼저 특별전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특별전형 문제는 작년과 유사하게 이미지를 이용한 이야기 구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외국어 성적 우수자와 영상예술 특기자 전형에 이제 두 부분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의 지원자들이 모두 이 시험을 봐야 하는 거죠. 일단 이미지를 보면 첫 번째 이미지는 컨센트입니다. 근데 컨센트에 USB를 꽂는 신식의 컨센트인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고, 두 번째는 사진인지 그림인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이미지인데, 지금 인물의 그림자가 있고 그리고 또 도로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의 풀의 그림자의 방향과 인물의 그림자의 방향이 좀 달라서 좀 비현실적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조금 왜곡된 구도로 전경에 안경이 있고 뒤에는 이제 세면대가 있는 어떤 화장실의 분위기가 담긴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봤을 때는 첫 번째 이미지는 너무나 이제 객관적인 사물이기 때문에 딱히 이제 해석할 느낌이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좀 애매한데,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구도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좀 영화의 장르로 따지면 표현주의 쪽, 그래서 뭐 공포나 범죄, 스릴러 장르와 좀 어울리죠. 그래서 좀 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장르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주제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문제 1번이 주어진 각각의 이미지를 해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하시오 해서 400자 이내로 쓰는 건데, 지금 이 이미지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그 내용만 서술한다면 사실 특별할 게 없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쓰면 모든 학생의 답안이 비슷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이미지들은 문제 2에서 이 이미지를 해석한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위한 어떤 영감의 재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감성적인 해석을 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명확히 쓰라고 했지만 그것은 본인이 해석한 것을 분명하게 서술하라는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좀 감성적인 해석이 난감하고 어렵다,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미지를 가지고 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시를 답안에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해석에서 본인이 이야기의 재료로 삼는 어떤 영감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서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감성적인 코드를 한번 적용해 보시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400자로 간략하게 한 이미지 여러분이 해석하고 또 영감을 얻은 부분을 더해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면 1번의 답한 각각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해라.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영화 이야기가 되겠죠. 영화 이야기는 기승전결의 법칙을 가지고 있고 또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활용해서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조건이 보통은 이제 인물, 사건, 배경과 관련해서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조건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금 조건은 그런 조건은 아니었어요. 이제 세 가지 해석이 모두 들어가고 인물의 이름은 ABC 알파벳으로 하고 그리고 현재 시점으로 이제 작성할 것.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인물 사건 배경과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미지만 좀 제한되고 인물 사건 배경에서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상상해서 글쓰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물 사건 배경을 자유롭게 상상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물론 이미지와 관련해서 구상하는 거겠지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조건이 제한되어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사고를 하고 또 글쓰기를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마다 자유로운 게 더 좋고 아니면 좀 제한된 게 더 좋고 이런 게 좀 나뉘어질 수는 있는데 저는 좀 조건을 주는 게 조금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별전형 시험은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를 쓰기 전에 주제를 명확히 하고 또 이미지에서 주어진 부분들을 영감을 가지고 어떤 인물 사건 배경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로 이제 집어넣고 그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면 좋은 답안을 또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제가 이 이미지들이 좀 표현주의적이고 그래서 공포 영화나 범죄 영화나 스릴러 장르와 어울린다 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런 식으로 상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다른 주제와 다른 인물, 다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셔도 됩니다. 이 이미지에 너무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거나 거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도구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정도로 비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야기를 작성하는 그 요령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쭉 훈련을 해야겠지만 기승전결에 맞춰서 어떤 인물과 사건, 배경을 동시에 이제 상상하면서 영화의 장면이 흘러가는 그러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또 정리해야 되겠죠. 그런 영상적인 글쓰기 해야 하고 그래서 사실 영화의 장면들은 영화의 시점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존재하더라도 모든 장면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이 답안도 사실은 영상적인 글쓰기에서는 현재 진행형, 현재의 내용으로 서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조건입니다. 글 잘 쓰세요.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와 연관된 인물의 목표와 욕망을 설정해서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만들고 그리고 갈등 요소를 생각해서 흥미로운 영화를 전개시키고 또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미지들을 다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실 배경의 측면은 영화의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영화의 장면은 사실은 배경이 동시적으로 항상 자동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게 시각화시키면서 여러분이 서술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써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연습하신다면 2024년도 문제랑 2025년도 문제를 모두 작성하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감각을 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특별전형 문제였고요. 이제 11월 입신 일반 전형 문제를 보면은 사실 이제 한예종 11월 입시 영화과 1차 시험 굉장히 화제이고 관심을 갖죠. 그리고 매년 조금 색다른 변화를 보여줘갖고 학생들이 좀 준비해왔던 거랑 다르니까 당황해하면서 연습했던 실력만큼 발휘를 하지 못하던가 아니면 또 쭉 기출문제들을 다 해온 학생들은 사실 그 범위 안에서 출제 범위는 사실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범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익숙하게 또 연습한 만큼 실력대로 잘 쓰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단지 이제 올해 문제, 전년도 문제, 최근 기출만 보지 마시고 좀 오래 전에 나왔던 한예종 기출부터 차분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면서 출제 의도와 한예종 시험을 잘 이해한다면 그 유형 파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그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잘 답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교수소 블로그에 유형을 정리해 놓은 글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1차 시험은 최근 들어서는 논설문 쓰는 문제와 이건 항상 있죠.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험이 글쓰기라는 이름인데 사실 논술이라는 이름과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예체능의 논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논설문 쓰는 문제가 항상 나오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영어 문제가 나왔죠. 근데 영어 제시문은 영화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예술 관련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나왔어요. 예. 이번에는 사실 이제 큐비즘이라는 미술에 관련된 그런 제시문이 나왔죠. 어쨌든 한번 문제를 보면은 시험 제목은 이제 글쓰기고 1번 문제가 논설문 쓰는 문제인데 제시문이 상당히 짧았어요. 예술 작품의 상업성과 순수성이라는 개념은 종종 함께 언급된다. 여기서 이제 상업성, 순수성이라는 개념이 일단 중요할 테고 종종 함께 언급된다 라는 부분이 좀 이 문제가 의도하는 답안의 방향을 어느 정도는 정해두고 있다. 예,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 문제 1-1번을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작품의 상업성과 순수성을 그 개념을 각각 서술해라. 내가 생각하는 예술작품의 상업성은 뭐고 또 예술의 순수성은 뭐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쓰는 건데 400자로 쓰는 거죠. 길지 않은 글인데 어쨌든 이게 1번 문제고 그리고 2번 문제는 상업성과 순수성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라. 이게 이제 600자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시문과 연관해서 내가 나의 생각을 밝히는 어떤 논설문을 쓸 때 예술의 상업성과 순수성에 대한 나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그러한 문단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한 답안에 다른 단락을 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하고 또 그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드는 거죠. 제가 이제 블로그에 쭉 이 예술의 상업성과 순수성에 대한 저의 생각을 글로 써놨는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 답안을 작성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이 문제도 사실 생소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한예종 1차 시험 중에 그 성형 수술과 관련된 이미지를 이제 광고 이미지를 이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도 사실은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름다움이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또 그 개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이 사회와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그런 답을 쓰는 논설문 문제일 수 있는데 비슷하죠. 예. 뭐 아니면 또 예술 그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생소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에 쓴 부분 중에 좀 마지막 단락만 좀 읽어드리면 이처럼 이 문제는 단순하게 개념을 서술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술이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또 예술의 순수성과 상업성이 어떤 특성인지 구분해서 그것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지 살펴봐야 명확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1-1번에서는 예술의 의미 안에서 예술의 순수성과 상업성이 무엇이라는 개념을 본인의 생각으로 이제 서술합니다. 그리고 1-2번에서는 순수성과 상업성의 관계를 고민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서술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분량도 더 많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의 문제는 앞의 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므로 두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영화야말로 정말 그 예술의 순수성과 상업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매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문제가 영화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이 문제는 예술 전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쓰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는 이제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와 또 예시를 생각하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관계에 냈을 때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비슷한 구성이죠. 문제는 다르지만. 그리고 영어 문제는 큐비즘에 대해서 나왔는데, 문제 2-1, 2, 3 모두 이 영어 제시문 번역한 거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 내용 읽어보면은 사실 답안이 제시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100자씩 쓰는 거니까 그 부분을 짧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답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 제시문 조금 길었지만 그렇게 번역하기 어려운 그런 영어 제시문은 아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논술을 해야 하는, 어쨌든 짧은 주관식 서술이라도 그런 식의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영어 문제는 조금 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번에 한예종 영화과 1차 시험은 전년도랑 많이 유사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연습을 어느 정도 충실히 했다면 당황하지 않고 잘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수에서도 1차 시험 합격자가 그렇게 있었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세한 어떤 문제와 관련된 또 답안과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이 블로그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영상 아래 설명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전형의 2차 시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전형 2차 시험 문제가 이야기 구성인데, 이 이야기 구성 시험은 영화과 다른 대학교 수시 실기 시험에서도 공통적으로 보는 중요한 영화과 실기 시험의 유형이죠. 영화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특별 전형에서 제가 한번 설명했듯이 이제 기승전결의 법칙과 인물 사건 배경을 잘 설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이야기, 영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로 이제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단편 영화 이야기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야기 구성 문제가 조건이 많이 주어졌어요. 이번에는 2차 시험에서 나온 거는 아래 조건을 바탕으로 완결된 이야기를 구성해라. 영화의 주요 공간은 바다를 끼고 있는 소도시. 이건 배경에 관한 정보죠. 그리고 영화는 한 마을에서 발생한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는 이 영화의 장르와 또 플롯에 대한 어떤 제한을 주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요 인물 A는 위의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 진실을 알고 있지만 감추고 있다. 인물에 관한 정보인데, 주요 인물은 주인공을 말하는 겁니다. 주요 인물 B는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인공과 적대자 또는 두 명의 주인공,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야기는 일주일 이내에 종료된다. 그리고 시간적인 길이도 사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건으로 촘촘하게 제한해 놓은 어떤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특별전형에서 잠깐 말했듯이 조건이 제한이 되어 있으면 글쓰기는 오히려 수월할 수 있다. 왜냐면 사고를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너무 이렇게 제한이 많으면 뭔가 이렇게 여기서 벗어나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 인과성이나 개연성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이제 특별전형이랑 비교해서 따져보면
그래도 조건 있는 문제가 좀 더 쓰기는 쉽지 않았을까? 그 대신 학생들이 더 잘 썼겠죠. 이 조건에 맞춰서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 썼느냐 하는 부분들이 잘 보이겠죠. 테크닉을 이제 보여주는 면에서는 저는 이런 조건이 있는 문제가 좀 더 비교하기에 좋다. 예, 그런 생각이 또 한편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쓰는 그 이야기를 비교할 때 오히려 조건이 있는 게 평가를 하기엔 좋겠네요. 채점하고 평가하기에는 그런 의도도 있었을까요? 어쨌든 제목도 써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 표시해 놓은 이 조건들도 주의해서 보세요. 인물의 이름은 반드시 A, B와 같은 알파벳으로 표기해라. 다른 인물이 또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이 조건에 맞게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일단은 이 이야기는 미스터리가 있고, 그리고 진실을 찾는다라는 영화의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르나 주제, 영화의 목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뚜렷해요. 예,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설계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재밌게 한번 잘 짜보세요. 예. 그리고 문제 1에서 작성한 이야기를 시각화할 때 가장 중요한 쇼트 2개를 정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여기서 이제 쇼트라는 개념은 커트랑 비슷한 건데요. 컷은 이제 편집에서 한 커트를 나눌 때 개념이고, 쇼트는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 한 장면 안에서 주요한 어떤 순간들을 찍는 그러한 이제 카메라 테이크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촬영에서 쓰이는 단위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감독은 쇼트로 콘티를 짜거든요. 커트로 짠다기보다 커트로 이렇게 콘티를 짜 있는 거는 우리가 스토리보드라고 부르는 거고, 보통 어디서부터 찍고 또 연결 생각해서 또 어떻게 찍고 이런 것들이 이제 쇼트인데, 그러니까 영화 장면 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순간들을 이제 2가지 골라서 쓰는 건데 200자로 쓰는 거네요. 이거는 이제 시각적인 묘사로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2번은 1번에 비해서는 간단하죠. 예, 어쨌든 영화 이야기는 상상에서 장면들의 흐름을 이야기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상 가운데 쇼트를 고르는 거니까 1번에 포함된 게 2번이죠. 예, 이렇게 한예종 시험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전에와 비교해서 뭐 특별히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거나 특별히 더 어렵다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예, 좀 본질에 충실한 시험이 아니었나. 예, 영화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해온 학생들의 어떤 테크닉을 테스트하기 좋은 문제들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쓴 그 좋은 이야기가 여러분이 나중에 뭐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또 사회에 나와서 영화를 만들 때 좋은 얘기 소재가 됐으면 또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네요. 꼭 이게 시험만을 위한 글쓰기라기보다. 그리고 이제 무용원 예술경영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용원 입시는 6월에 원서 접수를 하고 8월에 시험을 치르는데 그게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에요. 무용원의 이제 일반 전형이죠. 거기서 이제 예술 경영 시험도 보게 됩니다. 무용원 예술 경영은 5명을 뽑고 또 11월 입시에 연극원에서 예술 경영 학생들을 또 뽑아요. 그때도 이제 5명을 뽑는데 사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5명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예술 경영이 생긴 지 오래된 학문은 아니고 잘 알려진 전공도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예종도 많이 알려지고 예술 경영학과도 꽤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자가 점점점 늘고 있고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무용원 문제는 사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예술이론과 시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영어 제시문도 길어지고 문제도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다른 예술이론과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좀 무난한 시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최근에 계속 영어제 시문이 길게 나왔는데 2025년도 문제는 문제지 자체가 한 장짜리로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 문제지를 받고 오히려 좀 문제지가 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예전에는 이렇게 단촐하게 문제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막 그렇게 특이했던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기출문제는 쭉 봐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4가지 문제로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가 영작이라서 좀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놀랬을 텐데 근데 어려운 영작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평소의 어떤 가치관이나 염원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누군가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글입니다. 안에 막 내용이 길어가지고 이 영작 너무 빡센데 막 이렇게 상상이 되겠지만 이 중에 하나 골라서 쓰는 거고 그래서 이게 영어로도 쓰고 우리말로도 옮겨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말을 먼저 쓰고 그걸 영어 표현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영작을 실제로 해보시고 실제로 해보시면 오히려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또 한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조금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어 단어 공부와 영어 번역하는 해석 문제들 공부를 해왔다면 더불어서 이제 영어 일기나 영어 편지 쓰는 정도의 영어 에세이 쓰는 그런 연습을 또 병행해서 하시면 될 거고 꼭 연습 안 해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연습하는 게 더 좋겠죠. 2번은 이제 영어 제시문과 관련해서 예술 경영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쭉 나오던 유형이고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예술 경영의 하드는 계속 문제로 나왔던 거라서 아마 연습했던 거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술 경영 웹진에서 여러 다양한 기사들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나올 때 본인이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번은 올림픽과 또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와 관련한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런 스포츠 행사는 전 세계적인 문화 행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이벤트를 또 예술 경영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예술 경영을 전공하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스포츠 행사 역시도 문화예술 공연으로서 인상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측면이 있을 거고 그것을 이제 기억하는 부분으로 쓰면 되고 또 앞으로에 대한 예상도 해보는 그런 글쓰기를 하면 될 텐데 평소에 예술 경영 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글쓰기를 했다면 그런 글쓰기를 통해서 자기 관점이 정리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개성 있게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 문제가 고인이 된 예술가 한 분을 선정하고 추모의 글을 작성하라. 이런 비슷한 문제도 많았죠. 사실 이제 예술 경영인은 어떤 예술가에 대한 사실은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어떤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이 분명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고인이 된 예술가 한 명쯤은 사실은 좀 자기가 관심 있게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고 또 그런 학생들이 사실 예술경영 시험 보는 게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로 쓸 수 있었을 거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사실 이제 예술경영 무용원 시험은 좀 원래 예술경영 그 무용원에서 봤던 문제들의 원래 취지와 참 많이 유사하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들이랑 많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제까지 어떤 시험들에 비해서 그렇게 특별히 어렵거나 하진 않았는데 영작이 있어서 학생들이 좀 당혹감을 느끼고 문제를 좀 당황해서 좀 풀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되네요. 하지만 이렇게 유형은 조금 변화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열어두고 연습을 하시면서 본질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무용원 예술경영은 사실 1차 시험도 중요하지만 2차에 이제 특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험을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해 보면 예체능 쪽에 어떤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학생들이 뭐 피아노도 배우고
음악 연주를 하고 무용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예술 활동을 했던 학생들을 좀 더 선호한다 라는 것을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뭐 그렇게 예체능 쪽에 오래 열심히 하지 않았어도 예술 경영이란 학문 자체에 관심을 갖고 이 시험에도 분명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특기에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에 꼭 그 예술과 관련된 테크닉이 아주 필요한 그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낭송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2025학년도 한예종 기출문제를 영화과와 예술경영, 무용원 시험을 한번 살펴봤는데 전체적인 어떤 생각은 전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특별히 더 올라갔다거나 문제가 너무 새로웠다거나 변화가 컸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비슷한 문제들이었지만 본질에 충실한 문제들이었고 또 한예종에서 문제들 해마다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좋은 문제들로 출제가 돼요. 막 엉뚱하고 좀 어이없고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들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을 해왔다면 이 시험 그렇게 망치지 않고 잘 보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전공의 문제들은 한예종 사이트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고 열심히 풀고 시험 보시길 바라고 또 2025년도 뿐만 아니라 한예종 시험 예전 문제들도 찬찬히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풀어보시면 올해 문제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게 잘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준비하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 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떤 이런 교육 환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 한예종 영화논술 교습소에서 영화과 또 방송영상과 언어능력평가시험 그리고 예술경영시험 함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상담 문의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